오늘은 양력으로 2026년 5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6년 3월 19일입니다. 자, 오늘 명식을 보기에 앞서 살펴봐야 될 것이 오늘 절기상 입하가 되겠습니다.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제 계절은 뭐 여름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입하 절입 시간은 밤 20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입하 절입 시간 20시 48분을 기점으로 해서 월이 진월에서 이렇게 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병오년이니까 임진월이 될 것이고요. 이 임진월이 지금 말씀드린 20시 48분이 지나면서 계사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월이 다른 두 개의 명식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입하전으로 보게 되면은 병오년 임진월 기묘일이 되는 것이고, 입하가 지나면서부터는 병오년 계사월 기묘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로 보게 되면은 28시 48분이면은 갑술시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은 갑술시라 하더라도 입하 전이냐 입하 후냐에 따라서 월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24절기를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 위에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그 다음에 8, 9, 10월, 11월, 12월, 1월 이렇게 월을 표현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서 월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고, 그 밑에 인월, 묘월, 진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그 다음에 해월, 자월,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명리학에서는 월을 표현할 때 이렇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 시비,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를 가지고 월을 표현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월은 인월로서 우리가 정월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3월은 묘월, 그 다음에 4월은 진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묘진월이라고 하는 3개월은 춘절, 봄이면서 모기왕한 계절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4월, 6월은 5월, 7월은 미월이라고 해서 4, 5, 미월은 계절은 하절,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8월은 신월, 9월은 유월, 그 다음에 10월은 술월이라고 해서 신월, 유월, 술월 3개월은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1월은 해월, 12월은 자월, 1월은 축월이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의 3개월은 계절은 동절, 즉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임묘질은 목이 왕한 봄, 사오밀은 화가 왕한 여름, 신유술은 금이 왕한 가을, 해자축은 수가 왕한 겨울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은 토가 없습니다. 목화 금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토라고 하는 것은 사계월로 표현합니다.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절의 끝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인묘진의 진월하고 사오미의 미월하고 신유술의 술월하고 해자축의 축월을 이렇게 모아서 보게 되면은 진술충미 월이 되는데, 진월은 봄의 끝이 되는 것이고, 미는 여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술은 가을의 끝이 되는 것이고, 축은 겨울의 끝이 된다라고 해서 진술충미 월은 사계월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때가 계절적으로는 환절기가 되죠.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환절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환절기, 술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환절기가 되면서 이 바로 진술충미월이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런데 진월도 토가 왕한 계절, 미월도 토가 왕한 계절, 다음으로 술월도 토가 왕한 계절, 축월도 토가 왕한 계절이기는 하지만 그 토마다 특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죠. 진월은 임묘진 봄의 토로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는 것이고, 미월의 밑토는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은 그런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토가 되는 것이고, 술월은 조금 기운은 하강하면서 매우 건조한 사풍이 부는 그러한 토가 되는 것이고, 축월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축월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언 땅, 그죠? 동토와 같은 그런 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월의 토, 미월의 토, 술월의 토, 축월의 토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그 다음에 신유술월, 해자, 축월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인월의 시작은 언제일까? 2월을 인월로 표현하다 보니까 2월 1일이 인월의 시작, 3월 1일이 묘월의 시작, 4월 1일이 진월의 시작 등등등등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월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명리학에서 월의 시작은 특히나 이제 인월의 시작, 묘월의 시작, 진월의 시작은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이 시작하기 위해서는 입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진월이 되기 위해서는 청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4월은 입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5월은 망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미월은 소서가 되어야지만 월이 이렇게 바뀌게 된다. 그리고 미월에서 신월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입추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신월에서 유월로 넘어갈 때는 백로가 되어야 된다. 6월에서 술월로 넘어갈 때는 할로, 술월에서 해월로 넘어갈 때 입동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서 자월로 넘어갈 때는 대설, 자월에서 추월로 넘어갈 때는 소환, 이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월은 입춘, 우수, 묘월은 경칩, 추분, 진월은 청명,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소만, 5월은 망종,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 처서, 6월은 백로, 추분, 술월은 할로, 상강, 해월은 입동, 소설, 자월은 대설, 동지, 그리고 마지막 축월은 소환, 대안으로 이렇게 24절기가 되어 있는데, 월이 바뀌는 것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그 월을 바뀌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인월은 입춘, 묘월은 경칩,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 신월은 입추, 6월은 백로, 술월은 할로,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어야지만 월이 각각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뒤에 있는 것들도 나름대로 다 의미가 긴 하지만 뒤에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은 하지와 바로 동지라고 하는 것. 하지라고 하는 것은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을 때가 하지가 되는 것이고요. 동지는 반대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죠. 그래서 하지는 양이 가장 극성한 때, 음이 가장 약할 때가 되는 것이고, 동지는 음이 가장 강할 때, 양이 가장 약할 때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가 음이 가장 짧을 때 동지가 지나면서 다시 양이 짧을 때 양이 다시 이렇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반대로 하지 때는 양이 가장 강하고 음이 가장 짧을 때 하지가 지나면서부터는 음이 커지면서 양은 점점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 같은 경우 동지 팥죽을 해먹는 것이 이제 한 해의 일양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동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지는 양이 가장 강할 때 일음이 희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 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와 동지는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각각 월마다 그 월이 바뀌는 절기를 꼭 기억해 두셔야지만 명리학에서 월이 바뀌는 기준을 헛갈리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절기상 입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입하 절입 시간은 20시 48분이 되겠습니다. 시로 보면 20시 48분이면 술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술시는 저녁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가 술시가 되는 것이니 입하 절입 시간은 술시 안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입하 전으로 술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입하 전이면은 병오년, 임진월, 기묘일, 갑술시가 되는 것이고, 입하가 되면서부터는 월이 다시 임진에서 계사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갑술시라 하더라도 병오년, 계사월, 기묘일, 갑술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입하 절입 시간에 따라서 월주가 바뀌게 되다 보니 사주 자체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점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를 토대로 두 사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하 전으로 명식을 보게 되면은 병오년, 임진월, 기묘일, 입하 후가 되게 되면은 병오년, 계사월, 기묘일 이렇게 되죠. 입하 전이면
기토가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 입하후가 되면은 기토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월은 입하가 되면서부터 이때는 하절, 여름으로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진월 같은 경우는 토왕절이 되겠습니다. 토가 세력을 얻은 계절임에 반해서 4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 된다. 이것도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격을 논할 때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시 겁재가 되나, 저는 준걸록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걸록격에 준해서 일간이 왕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원래는 기토가 5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인데 기토가 4월에 태어나도 일간은 왕합니다. 그리고 이건 기토가 4월에 태어나면 인성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인격으로 봐도 되고 걸록격에 준해서 이것도 신왕사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자, 기토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뭐 진월의 기토나 4월의 기토나 전원토라고 하죠. 전원토. 그래서 텃밭 같은 개념, 작은 그러한 문정 옥닥 같은 개념이죠. 기토는 화가 있고 물이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고 얼지 않게 해주면 좋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진토 자체가 어떤 또 습토이죠. 일간이 진의 뿌리를 두고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좋은 점은 이제 임수가 진의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기가 어느 정도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을 정도의 그러한 수기를 재성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오해 뿌리를 둔 병화는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기토에 심어져 있는 이 텃밭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함으로 인해서 기토가 토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데, 기토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에 태어난 겁니다. 굉장히 뜨겁고 건조하고 조열한 사주 국세가 되죠. 조열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고 뜨겁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연지의 오와 병화 투출되어 있으면 이건 굉장히 조열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조열하고 마르고 기토 자체가 마를 수 있다. 말씀드렸던 입하조는 진에 뿌리던 임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기토가 마르지 않을 수 있지만은 4월에 오화까지 본 상태에서 병화가 투출되게 되면 땅이 마르고 그 땅에 심어져 있는 작물들이 바짝바짝 마를 수 있겠다. 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각할 뿐이죠. 수기가 부족하면 목은 목분비회라고 해서 비회라고 해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 개수가 있긴 한데 이 개수는 뿌리가 없습니다. 여기 임수는 진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지만은 이 개수는 어떻다? 화가 왕하면 화왕하면 수가 마르죠. 수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나무는 마르게 되고 수는 마르게 되고, 그 다음에 토도 역시 조토 마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입하 전후로서 임진월과 계사월의 같은 기토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자,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입하 전후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하 전후로 볼 수 있는 생시는 갑자시부터 갑술시까지 볼 수가 있겠고, 입하가 되면 역시나 갑술시 일부부터 을해시 두 가지 생시밖에 볼 수 없겠다라고 하는 점. 입하되기 전인데 을해시를 말하면 안 되겠고요. 입하가 지났는데 경호 기사시를 말할 수 없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입니다. 이거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사주를 잘못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먼저 갑자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수기가 조금 부족할 수 있었지만 자수를 얻어서 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렇게 있어서 기토가 마르지 않고, 뭐 화도 있기 때문에 구조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좀 뭐가 이거는 문제냐면은, 뭐 문제 아닌 문제죠. 이것도 뭐냐면 이건 기토 자체가 월간에 뭐가 간목의 천간에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탐합하죠, 서로 간에. 그래서 간목은 간목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토 또한 탐합하느라고 기토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 탐합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 같은 경우에는 축토 하나를 얻어서 일간 자체가 좀 더 튼튼해질 수 있겠죠. 오히려 이건 일간 자체가 너무 튼튼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을목칠살이 천간에 투출되는 것이 좋지 않다. 물론 임수 병화도 있긴 하겠지만, 기토 입장에서 묘진의
모든 을목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요거는 기토 텃밭에보다 잡초가 있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병호 정미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이제 임묘진 방합을 형성해서 목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진월은 신자진 수국이 형성되는지를 봐야지, 또는 인묘진 방합이 성립이 되는지, 진유 합금이 돼서 금이 세력을 얻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병인시가 되면 이렇게 인묘진 방합을 형성하고 목은 다시 화를 생하게 되니 목화가 세력을 얻어서 사주가 굉장히 이제 조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수기가 좀 부족해질 수 있다. 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목은 수의 기운을 뺏어가서 화를 생해주게 되니 단지 진의 뿌리를 임수 가지고는 좀 부족한 감이 있다.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 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정묘시 마찬가지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스토인 진토를 하나 더 얻어서 좀 더 좋을 것 같지만, 문제는 무토가 천간에 투출돼서 그나마 있는 임수로 이렇게 극해버리는 이 무토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기사, 경호, 신미시 모두 이건 수기가 부족합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구조 틀 자체는 좋겠지만은 역시나 오화가 있기 때문에 화가 더 기승을 부릴 거고요. 제 아무리 경금이 임수를 생해준다 하더라도 경금, 임수 모두 어디에 의지한다? 진토 하나에 의지한다. 경금 자체가 뿌리가 없으니 월지의 스토인 진토의 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임수도 뿌리가 약하죠. 진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겉으로는 나름대로 틀은 좀 갖출 것 같지만 이것도 수가 부족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대로 임신시가 되게 되면은 수가 너무 많아진다. 갑자기 신금까지 얻었기 때문에 임수 2개 있으면 요거는 수가 재산이 너무 과유불급, 너무 많다, 과다한 그런 구조가 됐다라고 해서 이거는 기토 타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임수가 많으면 기토를 사수동류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텃밭이 있는데 물이 범람하게 되면 범람한 물이 기토를 쓸고 내려가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겠고요. 수가 부족. 이거는 이제 목화운 쪽으로 가면 괜찮을 거예요. 계유시 같은 경우 이제 묘유충이 되는 것이 좋게 볼 수는 없겠고, 갑술시까지 볼 수 있다고 했죠. 갑술시는 이것도 간목이 투출돼서 기토하고 탐합하는 것은 좋지 못하고 술토 건토잖아요. 역시나 토가 많아지게 되면은 수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도 수기가 좀 부족한 문제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하 후가 되게는 2가지 볼 수 있죠. 갑술시하고 의례시인데, 갑술시 여기는 그래도 진중에 뿌리를 든 임수라도 있지만 여기는 개수가 있긴 한데 개수가 뿌리가 없죠. 개수는 금방 말라서 사라질 지경입니다. 기토 입장에서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 그래도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물기가 있어서 촉촉하고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나무라도 이렇게 자라는 형국이지만은 이 형국은 어떻게 돼? 바싹 지금 토가 말라 있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없겠다는 얘기고, 의례시 같은 경우에는 자,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개수가 여기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좋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 것이 뭐냐면, 해묘한 목한 상태에서 을목에 투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기토가 해수를 봐서 윤택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자라고 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이것이 관건이 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의례시 같은 경우는 이 을목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썩 좋게 보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시가 이제 입하 전으로 봤을 때는 뭐 병인정묘 또는 기사경호 신미 심미시 같은 수기가 부족하니까 금수운 쪽으로 가는 게 맞겠고요. 임신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많으니까 목화운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묘유충이 되니까 선택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입하가 돼도 갑술의시 전체 2 생시 모두 어떻다, 이것도 추천하기는 좀 곤란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이고 뭐 60년 후에 이날에 또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된다면 택일할 때는 조금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수기가 부족한 걸로 보게 되면 이만큼이 좀 힘들 수 있다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임신시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런 때는 나쁘지 않아 보이겠죠. 근데 이제 수가 많아지게 되면 금수운 때는 좀 한습해지는 또 단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사주 원국만 볼 것이 아니라 대운의 흐름까지도 이렇게 살펴서 분석하는 그러한 생각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